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129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실비 가입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진단비보험 가입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걱정돼서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려보고 90세 만기 보험을 가입할 때 30년 납보다 20년 납으로 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닌가요? 그런 질문이 있어서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그리고 실손은 가입했고 이제 병력이 생겨가지고 4세대로 실손 전환할 때 유병자로 갈까 걱정된다 라고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그리고 중학생 자녀 6만 원, 고등학생 자녀 7만 원짜리 실비 외에 별도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했다. 잘한 게 맞는지 질문 주셔서 제 관점에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방향 한번 잡아보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과 유튜브 정보 제공 감사합니다. 73세 어머니 실비가입 질의하니 설계사분이 진단치료비 보험이 낫다고 하시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실비 가입하려는데 다른 걸 추천하니 혼란스러워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라는 문의를 주셨어요. 자,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거 실손 가입하려고 할 때 꼭 실손 가입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약간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건강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실손 판매 하나 해봐야 설계사분들이 가져가는 수당도 거의 없잖아요. 가입시켜봐야 귀찮기만 하죠. 보험금 청구해줘야 되고 계속 팔로우업 해줘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긴 되나 그게 정말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손보험이잖아요. 이건 뭐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판매 안 하려고 해요. 여전히. 지금 73세니까 이미 일반 보험은 가입이 안 되죠. 연세 때문에 노후 실손이나 유병자 실손밖에 가입이 안 되는 시기죠. 이런 보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후 실손 저렴하니까 보험료 싸잖아요. 그럼 수당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유병자 실손 비싸긴 하나 유병자 실손 가입하는 것보다 유병자 건강보험, 유병자 진단비보험 그런 거 가입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설계사분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입하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유병자 실손 가입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보험이 정답은 없지만 유병자 실손이라도 하나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잘자잘한 거 조금씩 받으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정말 큰 위험, 큰 사고가 나거나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그때 혜택을 보려고 실손을 가입하는 거다. 그 얘기죠. 진단비 보험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암 진단비 가입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암에 안 걸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암에 걸리면 혜택을 좀 보지만 암에 안 걸리면 한 푼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후에 우리가 걷다가 뭐 넘어져서 다쳐서 장기로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보장을 받죠? 이게 실손이 필요한 거예요. 또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요. 그 비용은 다 어떻게 해요? 그 병원비 보장을 받는 게 실손이라는 거죠. 또 뭐 연세 많이 있으시면 뭐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뭐 기타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병력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아프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병원 가서 병원 진료비 나오면 그 진료비의 한 70%는 보장을 해주는 게 유병자 실손이고 그 내가 내는 30% 금액을 합산했을 때 1년에 2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넘는 금액은 다 보험회사가 내준다. 그렇게 따지면 실비가 보장하지 않는 아주 일부 사항을 빼고는 우리가 연간 아무리 많이 비용을 지출해도 2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한다는 거죠. 유병자 실손이 비싸긴 해도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본은 실손 하나 끌고 가는 거다. 그 얘기 드리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거 조금씩 진단비 추가하면 좋은데 형편이 어렵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실 땐 실손 하나 가입하시는 거예요.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는 보험담화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지금 노후 실손, 유병자 실손 90세까지 가입이 되니까 지인분들 실손 없으신 분들 부모님들 없으신 분들 꼭 챙겨서 가입을 해주시자. 노후 실손은 설계사 도움 받으셔서 가입하셔야 되는 거고요. 건강하면 노후 실손, 병력 있으면 유병자 실손 반드시 뚫어보자. 65세 미만이면 일반 실손을 뚫어보자. 4세대 실손이죠. 그렇게 어떻게든 뚫어보셔야 된다. 그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30세 사무직 여성 모두 다 해서 5만 원이면 된다라고 영상 만들어 드린 거 있거든요. 512편이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암 5천, 뇌졸중 3천, 급성식문경색 3천, 질병의장애 3천, 상해의장애 1억, 가족일배체까지 했을 때 38,794원이 좀 싸더라. 요 정도의 가입이 가능하다. 거기에 4세대 실손 12,000원 하면 58,800원 정도면 보험 가입 되는 거잖아요. 결혼하실 때 배우자랑 상의하셔서 정기보험이 필요하면 정기보험 하나 가입하시고 여성분은 매우 쌉니다. 1억 원 가입해도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래요? 30년 납 80세 만기로 했죠.
뒤에도 내용이 나오겠지만 굳이 90세, 100세 자꾸 늘릴 필요 없다. 화폐가 차락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큰 돈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20년 납보단 30년 납, 80세 정기 납. 그걸 저희가 많이 쓰죠. 왜냐? 길게 나눠낼 때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90세 만기로 그럼 하면 30년 납보다 20년 납이 더 나은 거 아닌가 여쭤봅니다. 이게 20년 납이 좋다는 논리는 뭐냐? 돈을 한참 벌 때 완납을 하자. 그 차원이에요. 근데 80세까지 보장받는 걸 20년 동안 압축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비싸죠, 당연히. 30년 납하면 월보험료가 좀 더 줄어들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월보험료를 무조건 줄여야 돼요. 가족의 보험을. 그래야 나중에 유지라도 하고 혜택이라도 보는 겁니다. 10년 유지율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차피 다 해지한다니까요. 보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월보험료를 줄이는 게 핵심이고 보험료를 길게 나눠낼 때 월보험료를 줄이고 또 내가 내는 보험료의 화폐 가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3만 원 내도 30년 지나면 15,000원, 한 50년 지나면 10,000원 내는 느낌이라는 거죠. 나중에 별 부담이 안 된다. 그리고 길게 나눠내다 보니까 납입 면제 혜택을 볼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훨씬 많으니까 길게 나눠내는 게 유리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80세 만기로 하든 90세 만기로 하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관점 한번 생각해서 천천히 공부해 보시고 방향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1세대 실비 가지고 있어요. 48세에 80세 만기로 가입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내용이 좀 긴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건강체인데 나이 들면 뭐 암도 걸릴 수 있고 유병자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병에 걸릴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러면 그때 나중에 병에 걸려도 4세대로 전환할 때 전환이 잘 되느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체에서 실손 전환할 때랑 유병자 상태로 실손 전환할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영상 만들어 드렸는데 실손 전환이란 게 기본적으로 건강할 때 가입한 보험을 내가 세대만 바꾸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환할 때 기본적으로 무심사입니다. 심사가 없어요. 건강할 때 잘 가입한 거 그대로 실손만 4세대로 변경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다만 몇 가지 일부 사항은 체크를 한다. 그게 금감원 보도자료에 나온 게 이거죠. 기존 상품 가입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게 계약 전환 제도예요. 뭐냐? 보장 종목이 확대됐을 때 나는 상해 실비만 있는데 전환하면서 상해 질병 다 포함해서 가입이 되는 경우 또 질병도 마찬가지고 또 신규로 4세대로 가면서 보장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전 1년간 정신질환 치료 있을 때 또 회사에 따라선 허리 디스크 쪽 치료받은 거 그거 본다는 회사도 있고 그 정도가 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회사에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계약 전환, 실손 전환할 때 뭐 심사하세요? 기본적으로 무심사라고 하던데 그렇게 물어보시고 녹취도 한번 해놓으시고 하시면 좋고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사항 제외하면 별도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이게 계약 전환 제도니까 내가 뭐 나중에 병이 생겼든 건강하든 전환하는 거에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신경정신 쪽 치료 그런 쪽만 좀 주의하자. 자세한 건 그 보험회사에 한번 물어보고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생 6만 원, 고등학생 7만 원, 3대 진단비 암, 뇌심과 실비 6천 원씩 해줬는데 해약하려 하는데 어떡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그냥 둘까요? 20년 기간요 라고 하셨어요. 자, 실손은 해지하시면 안 되죠.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3대 진단비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 이렇게 비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좀 과하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온라인 상품 보면 10,000원 밑으로도 일반 하면 5,000, 뇌심장 쪽은 어린아이들이 잘 안 걸리거든요. 그 혈관 질환이잖아요. 주로 노후에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어차피 실손이 있어서 병원 치료비가 대부분 해결이 되니 어린 자녀는 온라인 상품으로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저렴한 거 하나 준비를 해주셔도 된다. 그 제 영상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그 어린이 보험이 잘 가입이 되시는지 먼저 체크해 보신 다음에 가입이 되면 가입하시고 이거 해지하시고 3대 진단비 보험을 언제 가입해요? 자녀가 20대 중반 후반에 사회생활 시작할 때 그때 3대 질병 진단비 보험만 하나 새로 가입해 주시면 된다. 제 생각에 이건 너무 좀 비싸고 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방향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